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 생업 때문에 유튜브를 할 물리적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클립을 자주 발행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시간을 좀 더 짜내서 지금보다는 더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은 해외여행 전문 사이트에 올라온 오징어 게임 투어로 권하는 4곳입니다. 바로 세트장이 있는 대전, 게임이 이루어진 곳으로 묘사되는 성갑도, 그리고 주인공 성기훈이 자랐고 상우 어머니의 생선가게가 있는 쌍문동,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제주도와 대학로를 소개하며 방문해보길 권하고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전 이야기에선 오월드와 유성온천을, 성갑도 이야기에선 인천의 여러 다른 섬들을, 그리고 쌍문동 소개에선 백운시장과 더불어 한국의 정통 길거리 음식을 즐겨볼 것을 권합니다. 한국인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생라면에 소주를 먹는 장면. 깜님을 여기서 다 폈네요? 그러긴 아니야. 유튜브엔 이를 다룬 영상들도 넘쳐납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 달고나가 세계적인 유행이 됐던 것에서 익히 경험했듯 대중문화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간과했던 효과들을 불러오곤 합니다. 대중문화가 가진 힘이라면 바로 이러한 파생되는 여러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겠죠. 여기에 재래시장의 재발견 등은 과연 새롭고 편리한 것으로의 전환이 과연 좋기만한 한 것일까 라는 생각거리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해외 매체에 소개된 우리의 대중문화 유행이 백운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룬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잊혀진 공동체에 희망을 주는 문화의 메카가 된 방법. 송점숙 씨는 서울 강북의 한 전통시장에서 8년간 해산물을 파는 노점을 운영해왔다. 그녀의 최고 판매 품목은 한국 앞바다에서 잡은 오징어와 고등어다. 그녀는 전화로 주문을 받고 방문 고객을 위한 상품도 포장하면서 분주하게 하루를 보낸다.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률을 기록한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에 그녀의 노점이 위치한 백운시장이 등장하면서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 국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둔 오징어 게임은 최근 몇 년 동안 영화, TV 및 음악에서 계속해서 메가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인 한국의 최신 문화 센세이션이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의 물결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한국은 90년대 들어 문화산업을 경제성장과 소프트파워의 잠재적 원천으로 파악하고 한국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 등에 대한 보조금민 육성 제도를 시행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 한국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진 예술가들을 지원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대호황은 한 국가가 문화산업을 부양시킬 수 있는 한계를 크게 초과했다.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는 이제 넷플릭스가 그랬던 것처럼 다음 글로벌 히트작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한국 시장에 합류했다. 그 기세는 송 씨가 상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으로까지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한다.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이곳에 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녀는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촬영 장소의 스틸 사진을 표지판에 고정시켜놨다. 참고로 지금은 글로벌 OTT들이 한국 컨텐츠 또는 한국적 컨텐츠를 확보하려고 애쓰는 시대입니다. 넷플릭스는 물론 얼마 전 애플TV 플러스에서는 파친코의 공개로 화제를 몰고 왔죠. 또한 애플TV 플러스는 유재석, 이광수 등을 캐스팅한 예능 프로 더 좋은 버텨야 산다, 그리고 배우 최민식의 24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으로 주목받는 카지노 등 최소 12편의 한국 오리지널 컨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는 파라마운트 플러스도 아시아 첫 번째 진출 국가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HBO 맥스 역시 지난해 7월 웨이브와 1년간 컨텐츠 공급 계약을 했고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말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뢰,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일본 시장을 먼저 두드리던 과거와 다르게 한국을 택한다는 건 그만큼 한국 컨텐츠가 가진 화제성과 국제적 가치가 크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수년 동안 더 많은 한국인들이 온라인과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빈도가 높아지자 한국에선 백운시장과 같은 시장들이 침체되며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있다. 백운시장은 서울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의 풍요로운 남쪽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 드라마에 묘사된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기억은 놓칠 수 없다. 송씨의 배대 근처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장작불 위에서 손을 데우고 있다. 길을 따라선 버스 운전사들이 경영진과의 분쟁에 항의하는 깃발들이 걸려있다. 어느 한 깃발에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핏빛 느낌의 스프레이 글씨로 칠해져 있다. 거리의 미학은 2019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장면과 비슷하다. 이 영화는 예상치 못한 글로벌 인기와 찬사를 받은 한국의 하층 계급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다. 기생충에서 가난한 가족 김씨는 아들이 부유한 박씨 자녀를 과외하기 시작하면서 운명이 바뀌는 것을 다룬다. 영화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불안한 공존에 대한 우화로 진정한 기생충이 누구인지 결코 밝히지 않는다. 시청자는 계급 간의 관계가 공생적이라는 인상을 가질 수 있다.
김 씨는 일자리를 위해 박 씨가 필요하지만 박 씨는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만 자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은 점점 더 불평등해져가는 나라에서 절망을 느끼는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운명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영리한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문화 붐의 중심을 이루는 주제에는 파멸과 빈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이 나라에서 떠오르는 가장 밝은 빛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대한 규모의 로열티를 확보한 팝 센세이션 BTS일 것이다. 이 그룹은 그래미상을 수상했고 유튜브 기록을 경신했으며 청년들의 옹호자로서 유엔에서 연설했다. 방탄소년단은 수려한 외모와 경쾌한 메시지로 오징어 게임, 기생충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반면 한국에서의 삶의 투쟁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전달한다. 멤버들은 경쟁이 치열한 이 나라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걱정스러웠던 이야기를 전했다. 뭐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지만 채널을 운영하면서 봤던 반응 중에는 기생충, 오징어 게임, 지옥 등의 메가히트작이나 호평을 받은 작품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다룬 것에 불편함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요. 국가적 이미지의 관점에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경상님의 춘킹맨션, 아비정전의 구룡성체를 홍콩 영화의 전성기에 자주 목격했다 해서 홍콩을 오직 그런 이미지로만 보진 않죠. 오히려 홍콩이 중국으로 발안된 지금이 홍콩의 세련된 이미지를 더 훼손시킨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이 국가의 뛰어난 문화적 역량은 이제 다음 히트작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작년에 한국에서 컨텐츠 제작에 5억 달러를 약속했기에 분명히 더 많은 것이 뒤따를 것이다. 송씨를 비롯한 다른 배군 시장의 상인들이 오징어 게임과 연결되었듯 계속해서 이러한 사례들은 탄생할 것이다. 이 히트작은 결국 자신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위해 폭력적인 경쟁에 참여하는 캐릭터를 다루는 슬픈 이야기지만 송씨와 그녀의 동료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녀는 말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희망을 줬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의 희망을 불어넣는 것. 뭐 한편으로는 컨텐츠의 인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이 매력적으로 비춰지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컨텐츠의 선전을 기대합니다.